이번 시간에는 혈지론, 오혈론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앞서 용월혈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용비혈을 찾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월혈 같은 경우에는 일간대 월지가 반드시 식상이어야 했습니다. 즉, 용월혈은 일간대 식상, 월지가 식상이지만은 이번에 설명할 용비혈은 일간대 월지가 비겁인 사주를 말합니다. 여기에 요점을 일단 적어놨는데, 일간과 월지 오행이 같을 때 용비혈이 성립이 됩니다. 즉 일간과 월지가 비견이나 겹재일 때 용비혈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혈지는 오행 상생 흐름의 시작점을 충하는 오행을 생조하는 식상이 혈지가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시작점이 간목이다 그러면은 간목을 충하는 것이 경금이죠. 그럼 이 경금이 생하는 임수, 이것이 혈지가 되고 경금이 보조혈이 되는 겁니다. 용월혈과 용비혈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주팔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용월혈은 용월혈, 용비혈은 용비혈 그 자체만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용월혈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이 자체를 혈지로 썼으나 용비혈에서는 이 시작점을 충하는 오행이 보조혈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혈이 생주하는 식상이 혈지가 된다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점이 간목이면 간목과 충하는 오행 경금이 생주하는 식상 임수가 혈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임수가 되느냐면은 양은 양끼리 생하고 음은 음끼리 생하기 때문에 경금이 생하는 것은 임수가 됩니다. 개수를 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용월혈에 언급했듯이 혈지론에서 5가지 용월혈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용월혈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용비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혈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격국론 중에서 걸록격과 양인격에 해당하는 사주팔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간 대비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인 경우에는 용비혈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실전임상에서 통변을 했을 경우에 유독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주팔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주팔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월지가 식상인 사주팔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월지가 비견급제인 사주팔자일 때 해석이, 그러니까 사주통변의 해석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주팔자는 의외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주팔자를 풀이했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확률 부분이 극히 조금 낮은 편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이미 억부론이나 조후론, 격국론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후론이나 억부론, 격국론에 대해서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자평명리학을 공부하고 실전 임상을 했을 때 유독 일간 대비 월지가 식상인 사주팔자와 이제 일간 대비 월지가 비견금 겁재인 사주팔자의 예측 확률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러한 이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억부 이론과 조후 이론, 격국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요점에 용비열의 요점에 대해서는 맨 처음 이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밑에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일간이 병화이고 월지가 오화이죠. 즉 일간 대비 월지가 겁재이기는 하지만은 같은 오행인 화오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비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맥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용맥이라는 걸 찾아보면은 용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시간 간목에서 출발해서 연간 간목으로, 그 다음에 월간 간목으로 월지 오화로, 그 다음에 연지 사화로, 연지 사화에서 시지 오화로 가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간목이 되고 시간 간목이 되고 끝점은 시지 오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찾고 나면은 용혈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용혈은 이제 혈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혈지는 여기 이야기 언급했듯이 시작점이 간목이면 간목과 충한 오행, 경금이 생존하는 식상, 임수가 혈지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시작점이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을 충하는 오행인 경금, 그 다음에 경금이 생존하는 식상, 경금이 생존하는 건 식상이죠. 식상이 임수, 즉 임수가 혈지가 되고 경금이 보조혈지가 되는 겁니다. 혈지라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용신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찾아주는 것이지만은 혈지라는 것은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이 다릅니다.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주에서는 용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렛대를 놓고 봤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오행을 용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혈지라는 것은 한쪽으로 강하게 치우친 오행을 잡아주는 것을 혈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주팔자, 내 사주팔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항상 힘들다.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조를 균형을 맞춰줘 가지고 힘들지도 않고 좋지도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바짝 내려서 나쁜 것을 눌러주고 좋은 것을 올려서 상당히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을 혈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지만은 혈지론 오혈론준 두 번째 용비혈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용일혈에 대해서 찾아보는 방법을 잠시 설명을 또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상담가였습니다.